보자. 이제는 이번 클리닉 나왔어?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왔어? 예, 들어갔어. 선생님한테 말하지. 네. 혼자가 생각하셨어요. 완전히 안전하다. 잘했어. 자 보자. 오늘 어디냐면 오늘은 이제 여기를 더 했지. 82페이지 할 사람이지. 그렇지? 82페이지 보자. 그럼 보자. 이제 날씨에 영향을 주는 놈들이 세 가지가 있어. 기단, 전선, 그 다음 기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단은 뭐냐? 기단은 쉽게 말해서 공기 덩어리야. 공기 덩어리인데 얘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가지고 된 성질이 기단이란 건 알아? 기단은 공기 덩어리인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그러면 그 지역과 뭘 교환해? 열과 수증기를 교환해서 어떻게 돼? 그 지역과 성질이 비슷해져.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 기단이라고 그래. 기단. 기단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생성된 곳에 따라 성질이 온도는 저위도에서 생성되면 고온이나 온난이라고 해요. 고위도에서 생성되면 춥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랭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 다음 습도는 대륙에서 되면 건조지. 물이 많이 없잖아. 그리고 해양에서 되면 물이 많이 있으니까 수빈, 다습이라고 해. 수빈이라고 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기단은 봐라. 넓은 장소, 대륙이나 해양에 오래 머물러서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야. 그래갖고 기단의 성질은 발생지의 성질, 기온과 습도에 따라 결정된다. 고위도는 한랭, 저온이고 저위도는 온난, 고온이야. 대륙은 건조하고 해양은 다습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4개가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있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기단은 4가지가 있는데 봐봐. 우리나라를 목구멍같이 그린다. 목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민지야. 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얘는 고위도, 얘는 저위도, 얘는 대륙, 얘는 해양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게 없네. 노란색 없네. 잡아라. 야, 봄, 가을에 영향 주는 놈이 있어. 누구야?
여기가 양지강이 있단 말이야. 양지강 기단이야. 에이? 그러면 양지강 기단은 얘들아 봐봐. 저위도고 대륙이지. 그러니까 고온건조가 아니라 온난건조다. 근데 이 기단에서 이동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저기압이 많이 떨어져 나와. 이동한다는 건 뭐야? 날씨 변화가 심하다는 거야. 고기압이 오면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고 저기압이 오면 날씨가 흐리거든? 비가 오든지. 근데 이동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봄 가을에는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그리고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다 얘들아?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게? 오호츠. 그렇지. 오호츠크해. 초여름에 오호츠크해는 오호츠크해 기단은 고위도고 해양이야. 한랭 다스비. 그리고 여름에 더운 거는 누구 때문이야? 북태평양 기단 때문이야.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고 해양이니까 고온 다습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한겨울에 춥게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고 대륙이니까 한랭 건조다.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 봐봐 뒤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초여름에 세력이 비슷한 이 오츠크해 기단하고 그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서 만나. 그럼 만나면 얘들아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얘들이 섣불리 안 움직여. 갖고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여름에 비를 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만나고 우리나라 여름에 정체전선,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네 가지야. 봄, 가을에는 양지강 기단, 온난건조한. 그 다음 초여름에는 초여름에는 오츠크해 기단, 한랭 가스바다. 그리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 줘. 고온 다스반.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덥단 말이야. 근데 겨울에는 시베리 기단의 영향에 의해서 한랭 건조한 시베리 기단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춥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기단은 변질되기도 한다. 기단에 변질이 있어. 기단이 이 성질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야. 특히나 우리나라 서해안 인천 앞바다 여기 앞바다에서 뭐냐면 겨울에 여기 찬대륙이래. 그러면 이렇게 한랭 건조한 기단이 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서해는 따뜻한 바다야. 그러면 얘한테 뭘 줘버려? 열과 수증기를 줘버려. 열과 수증기를 줘버려. 그러면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불안정해져. 막 상승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에 정란원이 생기면서 서해안에다가 많은 눈을 뿌려. 비난. 이게 기단이 변질돼 버린 거야. 왜? 한랭 건조한 기단이 뭐로 돼버려? 온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습도도 높아져.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옆에 나왔다. 플러스 방이 옆에 봐봐. 기단의 기단은 발생한 곳과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성질이 변한다.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 기단 아래쪽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구름이 생성되면서 비나 눈이 내린다.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날씨에 영향을 주는 놈이 전선이야. 전선은 특히나 누가 만날 때 형성이 돼. 성질이 다른 두 기단.
기단이 만날 때. 특히나 온도에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날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봐. 이랬을 때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파고들어. 그리고 더운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찬 공기가 있고 여기 더운 공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성질이 나다 보니까 잘 안 섞여. 그러면서 이루는 경계면이 뭐다? 전선면이야. 이 전선면과 지면이 이루는 경계선이 뭐다? 전선이 되는 거야. 전선. 이게 전선이야. 이해됐니? 전선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랬을 때 보자. 근데 왜 우리가 전선을 표시하냐면 전선을 사이에 두고 봐봐.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날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을 표시하는 거야. 일기도에다가. 전선은 뭐라고? 자,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 특히나 온도면에서 찬 기단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 그러면 서로 안 섞여. 그러면서 찬 공기는 밑으로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떠면서 경계면을 이루. 이 경계면이 전선면. 이 전선면이 지면하고 이루는 경계선이 뭐다? 전선. 이해됐지? 자,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선의 종류와 특징을 보자. 할랭 전선하고 전선은 종류가 4종류가 있어. 할랭 전선, 온난 전선, 그 다음에 폐색 전선, 정체 전선이 있어. 왜 할랭 전선이야?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추워져. 온난 전선은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뜻해져. 그러면 보자. 전선의 종류하고 종류를 보면 크게 할랭 전선하고 뭐가 있다? 온난 전선이 있어. 근데 그림에서 봐라. 우리나라는 북이 38, 30도에서 60도는 편서 1년에 지속적인 바람, 편서풍이 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기가 날씨가 서해에서 동으로 불어. 이해됐어? 근데 야, 뒤에 찬 공기가 있어. 앞에 더운 공기가 있어. 그리고 앞에 찬 공기가 있어. 그러면 야,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서 누가 속력이 빠르다? 이걸 생각해. 바람이 언제 세게 불어? 겨울하고 여름에. 겨울. 그러니까 찬 공기가 빠르다고 생각해. 그러면 빠른 찬 공기가 얘를 앞지를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파고들어. 그러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올려버려. 그러면서 무슨 형 구름이 생긴다? 얘는 저구형 구름이 생겨. 그리고 강수구역은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해요. 근데 야,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 누가 빠르다겠어? 찬 공기.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근데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작기 때문에 타고 올라요. 하고 형성하는 게 뭐야? 치문형이야. 치문형 구름이야. 이해되니? 치문형 구름이야. 그러면서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이슬비, 보슬비가 있어.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얘는 전선 기울기가 어떻다? 급해. 얘는 전선 기울기가 완만해. 그럼 보자. 따져보자. 첫 번째. 자, 기온은 얘가 무슨 전선이야? 할랭 전선. 지나고 난 다음에 추워지잖아. 찬 공기가 뒤에 오니까. 얘가
뒤에 더운 공기가 있지.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따뜻해지잖아. 그래서 온난전선이야. 뭐 할렘전선 어떻게 표시해? 삼각형. 온난전선 어떻게 돼? 동글동글하고. 동글하고. 어? 그리고 전선기울기는 얘는 전선기울기가 급하지. 얘는 완만하다. 그리고 기온하고 선생님 말했다. 몇 번 말했다 선생님. 민지야, 기온하고 기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학이라고 몇 번 말했다 선생님이. 기온하고 기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학이야. 그러면 얘는 기온이 낮아지지. 얘는 온난전선 기온이 높아져. 그러면 기하고는 반대야. 얘는 높아져. 얘는 낮아져. 이해됐니? 그리고 강수구역과 형태는 얘는 전선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 얘는 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비. 그리고 그리고 이동 속도는 누가 빠르다? 빠른 찬 공기가 뒤에서 밀어주는 한랭전선이 빨라. 그리고 느린 더운 공기가 오는 온난전선 느리다. 이해됐니? 그리고 기온은 낮아지고, 그리고 꼭서나 얘는 한랭전선은 풍향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뀐다. 풍향이. 근데 온난전선은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편하다.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이었어. 통과한 후에는 남서로 바뀌어. 그 다음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였어. 근데 통과한 다음에는 북서로 바뀌어. 풍향이. 여기 안 나왔다. 풍향은. 풍향의 변화는 안 나왔다. 한랭전선이 남서에서 북서고 온난전선이 남동에서 남서야. 이해됐지? 이 새끼 일민이 또 왜 안 오냐? 오늘 오라 했더니. 나 진짜 이 새끼는 진짜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 아까 12시에 수업을 왔는데 왔어? 12시에 수업 왔어. 이 새끼 12시에 가고 몇 시에 끝났어? 2시에 끝났어. 여기서 놀고 있구나. 그치? 그리고 옆에 보자. 전선 형성의 원리 있다. 전선의 형성의 원리를 갖다 실험하려면 수조에 찬물과 따뜻함을 넣고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밀도가 큰 찬물이 따뜻함을 아래로 이동하면서 경계면을 형성한다. 이 경계면이 전선면. 그 다음 경계면이 수조 바닥과 닿는 경계선이 전선이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 또? 폐색 전선하고 정체 전선이 있다. 폐색 전선하고 정체 전선이 있다. 자, 봐봐. 폐색 전선하고 정체 전선이 있어. 이렇게 앞에
원난전선이 있고 뒤에 할렘전선이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원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래. 근데 누가 빠르다 했어? 이게 찬 공기인데 할렘전선이 빠르단 말이야. 원난전선보다. 그러니까 이 할렘전선이 빠른 할렘전선이 느린 원난전선을 따라잡아. 갖고 겹쳐지게 되는 게 뭐다? 회색전선이야. 회색전선이야. 그러면 얘는 겹쳐지니까 어떻게 그래요? 위에 동글뱅이 위에 세모, 위에 동글뱅이 위에 세모, 위에 동글 이렇게 됩니다. 봐라. 회색전선은 뭐라고? 할렘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데 빠른 할렘전선이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아갖고 겹쳐지는 게 옆에 봐라. 야, 회색전선의 형성과 소멸이 있어. 3번 플러스 방에 할렘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게 이동하면서 두 전선이 겹쳐지면서 회색전선이 형성된다. 공기의 상하 이동이 없어지면서 강수현상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회색전선이 소멸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 정체전선은 뭐라 했어? 아까 치면 선생님 옛날에 이제 그 대학교 때 다닐 때 이제 어디를 놀러 갔어? 뭐 선생님 지금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야. 순천 알아? 어디 있냐면 여수 위에 있어. 바로 여수 위에 있어. 그 순천 요새 정원박람회라 갖고 맨날 사람들도 많이 와. 관광객들은. 그리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목포로 좀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 놀러 가갖고 목포 가갖고 이제 술 먹고 있었어. 포장마차에서 바닷가에서 옆에서 모르는데 갑자기 밖에가 뭔 소리가 뭐 소리가 들리더니 시끄러워져. 사람들이 봤더니 거기 있는 깡패들이 이거 저축폭력배들이 쫙 주부들끼리 막 연장 들고 서 있는 거야. 막 대치하고 있는 거야. 그 대치하고 있어. 근데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막 주부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역배틀을 한 거야. 뭐라고 하냐면 한 놈이 야 이 새끼 너네 배지에는 칼 안 들어가냐? 확 야 맞박에 있는 힘줄 뽑아갖고 씨발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번지 점프를 시켜버린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한 놈이 또 아 그래? 그러면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창시를 빼가지고 줄넘기 해버리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지들끼리 막 계속 역배틀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싸우더라. 그러더니 막 싸우는 거는 막 싸움이야. 막 그래갖고 막 쇠파이프로 야구 방망이 사시미도 등장했어. 근데 사시미는 안 쓰더라 잘. 지들끼리 안 쓰더라. 그래갖고 그냥 좀 하다가 그냥 경찰이 출동하니까 다 가버리더라. 자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체전선이 형성된다. 언제? 초여름에 북쪽에 찬기단 오츠크의 계단하고 남쪽에 따뜻한 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돼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비를 내려서 정체전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장마전선이라고 그래. 이해됐지? 정체전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 장마전선이라고 해.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고 형성되는 거야. 얘는 자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야. 이렇게 된다. 옆에 83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했어? 이거 보자. 1번에 00XX, 2번에 A가 시베리아 기단, B가 양측의 기단, C가 우측의 기단, D가 북태평양 기단이다. 그리고 1번에 A는 기역, B는 디귿, C는 니은, D는 리을. 5번에 이응, A가 이응, B가 미응, 그 다음 C가 비응, D가 시옷. 그 다음 한랭전선은 위에 삼각형, 원난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폐색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세모, 동글뱅이 세모야. 그 다음 정체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야. 그 다음 5번은 한랭전선인데 전성규율기 급하고 저근형 구름이 형성되고 소나기성 비 내리고 이동속도 빠르고 통과 후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진다. 이해됐지? 그 다음 84페이지. 이제 세 번째,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기압이 있다. 기압이 있어. 너희들 계약 안 하냐? 예? 3월달에 계약해? 네. 오, 좋네. 저기 송도는 막 있잖아. 2월에 계약하고 요 다음 주에 계약하고. 뭐 이게 일주일 다 나가고 금요일까지 나가고 이제 그때 또 이제 방학하지. 이게 일주일 나가면 그냥 귀찮지. 응. 근데 요새 상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저는 놀고 있지. 아니요 열심히 하죠. 민재는 뭐,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금 많이 해놔야 돼. 보자. 자, 보자. 기압과 날씨가 있어. 기압과 날씨는 봐봐. 기압에 있어도 날씨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맑아. 저기압이 오면 구름이 생성되면서 비가 내릴 수도 있어. 흐리고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기압과 날씨가 있어. 근데 기압은 고기압하고 뭐가 있는 거야? 저기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고기압은 뭐 1000헥토파스칼보다 크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이에요? 아니야. 절대적인 값이 아니야. 고기압, 저기압. 상대적인 값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뭐야? 저기압이 되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야.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높아져. 그러면 봐라. 그러면 고기압은 어떻게 표시해? H로 표시해. 하이니까.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되니? 불어나가겠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불어나가. 근데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 때문에 반드시 못 나가. 휘어져. 갖고, 자, 얘는 하강기류야. 오른손 펴봐. 얘는 하강기류니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하강기류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이렇게 하면 돼.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하강기류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해됐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잖아. 그러면 불어나가니까 얘가 공기가 땅에서 솟구쳐? 아니지. 어디서?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무슨 기류야? 하강기류야. 하강기류야. 그러면서 오히려 공기가 흩어져.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게 안 생기지.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다? 맑다. 이해되니?
저기압은 상대적 기압이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거야.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L로 써. 그러면 불어 들어오겠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근데 이번에도 반드시 못 불어들어. 어떻게 돼? 이번에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왜? 자, 불어 들어오자.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형성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눈비가 내려. 구름이 형성돼. 날씨가 흐리다. 즉 상승기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오른손에 갖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 이해됐어? 하강기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상승기류면 저기압에 갖고 상승기류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저기압에는 아예 열대성 저기압이 있어. 태풍이 있어. 태풍이 중심부의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엄청나게 센 거야.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이다 보니까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 거야. 엄청나게 바람 많이 불고 집도 날아가고 그래. 이거다.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했고, 야, 저기압에 두 개가 있어. 저기압에는 온대성 저기압하고 아까처럼 말한 열대성 저기압 뭐가 있다? 태풍이 있어. 태풍이 있어. 근데 우리가 온대 저기압을 배우자. 온대 저기압을 배워보자. 오늘 또 야, 니들은 뭐냐 안 쉬는데, 명절 때 안 쉬는데 저쪽 성도는 요 쉬는 기간에 다 겹친단 말이야. 그래갖고 오늘 보충하고 왔어. 보충하고 뭐냐 12시부터 보충해갖고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차가 너무 더우더라고. 그래갖고 오면서 세차하고 그 다음에 밥까지 먹고 오니까 빠듯하게 들어온 거야. 그때 딱 4시 반에 맞춰 들어왔다니까. 그 밑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고 좀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은 주차장도 작고 엘리베이터도 작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송도는 이제 7층밖에 안 돼. 그 건물은. 근데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어. 여기보다 더 작은데 4대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금방 내려와. 그리고 금방 올라가. 그러니까 지각하거나 그러진 않아, 애들이. 근데 여기는 너무 적어.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엄청 큰 13층까지 있잖아. 13층도 있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홀덤 홀덤 있잖아. 카드 치는 있잖아. 그런 데 있는데 맥주 먹으면서 거기가 없어졌어. 하고 뭐 다른 걸로 하나 보지 뭐. 근데 13층까지 있어. 그래갖고 거기 원래 13층에서 절반은 그 홀덤 팝이고 절반은 이제 툭 트인 공간이야. 그래갖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거든. 근데 거기를 막아놔가지고 이제 내려가잖아. 담배 피우려면 내려가잖아. 그래. 그게 딱 좋았는데 담배 피우기 딱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지. 시간 좀. 보자. 온대 저기압이 있다.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이제 온대 지역이 어디냐면
있냐면 봐봐. 야, 뭐지? 봐봐.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야. 중위도야. 30도하고 60도야. 그럼 봐봐. 30도하고 60도인데 여기가 그러면 북쪽에서는 무슨 기단이 내려와? 찬공기가 내려와. 찬기단이 내려와. 그리고 아래 남쪽 쪽에서는 뭐가 내려와? 따뜻한 기단이 올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만나? 중위도에서 만났지.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중위도 지방에 북쪽의 찬기단하고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생긴다. 그러면 보자. 이때 온대저기압과 주변의 날씨 봐봐. 온대저기압과 주변의 날씨 보면 자 이거야.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자,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고 앞에는 온난전선이 있고 뒤에는 한랭전선이 있어. 근데 동서남북에서 한랭전선은 어느 쪽에 분포하니? 남동쪽. 남동쪽에 분포해. 그리고 온난전선은 남서쪽에 분포해. 반대지. 온난전선이 남동쪽 거기고 한랭전선이 이거잖아. 한랭전선이 남서쪽이다. 그러면서 얘는 중위도에 생긴다 했지. 중위도에 생긴다 했지. 중위도에는 연중 한사풍이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 온대저기압도. 근데 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처음에 야,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올려갖고 저근형 구름 생겨갖고 소나기 되는 거. 여기가 한랭전선이고 얘가 더운 공기가 뒤에 있어서 찬 공기를 못 따라잡으니까 더운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고 추운형 구름 생기는 거. 하고 넓은 지역에서 이슬비, 보슬비 내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강수구역이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지. 그리고 얘는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여기를 A라고 그러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 A, B, C, D.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러면 보자. A 지역은 뭐니? 저분형 구름 때문에 좁은 지역,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 기온은 어떠니? A 지역은 낮습니다. 기온 낮고 기압은 높다. 그리고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 그리고 풍향은 뭐니? 북서풍이지. 이해됐어? 근데 B 지역은 온난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야, B 지역은 어떻게 되냐? 기온은 어떻게 되냐? 높아지겠지. 더운 공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온은 높아져. 그리고 기압은 낮아져. 그리고 날씨는 맑다. 여기는. 그리고 날씨가 맑다. 그리고 얘는 무슨 풍? 남서풍입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저기압이 오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러지. 며느라 빨리 가더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 이거 진짜 과학적인 거야. 저기압이 오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무릎이 많이 안 좋은 그게 저기압이 오니까 무릎이 팽창해가지고 관절염이 있는 할머니들이 아픈 거야. 그러면 저기압이 오구나. 비 올란 거보다 그러는 거야. 그것도 과학적인 거야. 굉장히. 그리고 C는 뭐야? C는 기온이 낮지. 기압은 높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그리고 풍향은 남동풍이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원대 저기압의 이동은 편사풍의 영향으로 우리 중위도에서 서해수동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원남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전선이 나중에 통과하여 날씨가 변한다. 그래서 C, B, A 수로 날씨가 변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플러스 강의 보면 원대 저기압의 이동과 날씨 변화. C는 지속적인 비, 추움, 남동풍이 불고, B는 맑고 따뜻하고 남서풍이 불고, A는 소나기성 비고 추움이고 북서풍이 분다. 그리고 고기압은 우리나라에 계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단들은 고기압의 성질을 띈다. 규모가 큰 고기압에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어. 그리고 장마전선은 초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북쪽의 찬기단, 오츠케 기단하고 만나면서 형성되는데 정체전선이 이쪽이다. 좀만 쉬어. 지 보통 봄 가을이 없어지잖아. 봄 가을이 짧아지지. 근데 우리나라에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상해가 무슨 기단이다? 양치강 기단이네. 근데 이 양치강 기단에서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양치강 기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동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저기압이 많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동을 하니까 날씨 변화가 어떻다? 심하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 봄, 가을에는 황사가 특히나 봄에는 황사가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고비 사막이 저기 북경 앞에까지 와버렸어. 그리고 내몽골에서 황토고원에서 사막에서 거기서 먼지가 이제 황사가 발생해. 그래갖고 이게 뭐냐, 상승 길이가 활발할 때 타고 올라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할 때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해. 그리고 꽃샘추위가 있다. 꽃이 필 무렵 추워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이제 봄에 와갖고 물러났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을 해요. 고필물을. 그러면서 추워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가을철은 어떻게 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화되지. 그리고 맑은 하늘에 자주 나타나지. 야, 가을을 뭐라 그래? 무슨 계절이라 그래? 천고마비. 담재 계절? 천고마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래. 하늘이 높고 푸르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높고 푸르냐면 하늘이 시베리아 기단 일부가 흘러들어오고 하늘이 맑고 푸른 거야. 근데 이제 가을 되면 또 이제 새벽의 온도가 낮아져. 갖고 첫서리가 내리기도 한다. 얼기도 한다. 그리고 여름 봐라. 여름은 누구의 영향이야?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하다. 그리고 기압 배치는 밑줄 그어. 야, 여름은 남고 북저야.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야. 그리고 야, 등압선 간격이 넓다. 등압선 간격이 넓다는 거는 바람이 약하게 불어.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폭염이라든지 저녁에 25도씨 이상이지 기온이. 그러면 열대야라 그래. 그러면 돗자리하고 베개하고 이불 챙겨가지고 한강을 가지. 한강은 그나마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겨울철은 이제 춥고 건조한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다. 그래가지고 기압 배치가 그리고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 남동풍이 분다. 북태평양에서. 겨울은 기압 배치가 서고 동쪽 이쪽은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등하선 간격이 좁다. 바람이 세게 분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 그리고 한파. 그다음 폭설이 내리지.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풀어봐. 95페이지 한번 풀어봐.
자 보자. 1번에 6번에 시계 방향 불어나간다. 야 고기압은 하강기류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저기압은 상승기류니까 날씨가 흐리다. 구름이 생겨가지고. 7번은 불어 들어오니까 안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니까 저기압. 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고기압. 그 다음 8번에 B, C, A. 그리고 A가 북서풍, B가 남서풍, C가 남동풍. 그 다음 9번에 서에서 동으로.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이야. 그러면 가는 여름철은 남고 북조형, 나 겨울철은 서고 동조형.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 그 다음 넘겨. 86페이지를 한번 풀어봐라.
풀었어? 자 보자. 유제 1번이 봄가을, 유제 2번이 봄가을 이동성 고기야. 그 다음 유제 3번이 여름철 정체 장마전선. 그 다음에 4번이 여름철 기압배치 남고 북저. 유제 5번 겨울철 기압배치 서고 동저. 유제 6번 겨울철 서고 동저. 3번 여름철 정체 장마전선이다. 그리고 91페이지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 보자. 자 이제 운동을 보자. 운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첫 번째 보자. 운동을 보자. 운동을 보면 운동이란 건 물체가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서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야. 운동이란 건 물체가 움직여서 물체의 공간적 위치가 변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야? 위치가 변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보자. 운동을 기록하는 게 있어. 운동의 기록이 있어. 기록하는 게 뭐 시간 기록계.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가 뭐 시간 기록계. 그다음 다중 성광 사진. 다중 성광 사진은 뭐냐면 암실에다가 암실이면 불이 안 들어오지. 깜깜하단 말이야. 근데 일정 시간 간격으로 플래시를 터뜨려 갖고 사진을 찍어. 그러면 그래갖고 물체의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스피드건도 있어. 스피드건도 속력을 하니까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근데 얘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뭘 찍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얘는 시간이 있죠. 고로 속력하고 이동거리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야. 즉 봐봐. 이 간격이 일정하지. 그럼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야. 속력이 일정한. 간격이 넓어지지.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간격이 좁아지지. 속력이 어떻다? 느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봐. 근데 둘 다 등속 운동은 등속이야. 왼쪽 오른쪽이. 근데 왼쪽은 간격이 좁고 오른쪽은 간격이 넓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빨리 등속 운동하는. 그러니까 속력이 둘 다 등속인데. 자, A하고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간격이 더 넓은데 B가 더 빨리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다음 보자. 그리고 속력이란 건 뭐야? 물체의 빠르기야. 속력이란 건 뭐라고? 물체의 빠르기야. 물체의 빠르기인데 자 보자.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야. 일정 시간 동안 이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뭐겠냐? 자, 그러면 속력은 따라서 시간으로 뭘 나눠? 이동거리를 나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나 킬로미터 아워를 써. 근데 미터 퍼 세컨을 갖다가 고치는 방법이 있어. 킬로미터 아워. 봐. 1미터 퍼 세컨은 아워로 고치면 몇 초야? 이 1시간이 몇 초야? 60분 곱하기 60초니까 3600초지. 그러면 1이 되려면 위에도 3600m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아워고 얘는 3.6km단 말이야. 1m per sec가 킬로미터 아워로 고치면 얼마야? 3.6km per hour야. 그래서 자 예를 들면 36km per hour는 얼마야? 36km per hour는 저 미터 퍼 세컨 보시면 얼마야? 10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음속이 있지. 비행기 속력 따질 때 음속을 따지지. 소리의 속력은 소리는 1초에 소리의 속력은 1초에 340m를 가. 그러니까 340m per second. 그러면 음속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지. 음속보다 더 크지.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꽝꽝꽝꽝 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음속으로 날아가지. 그러면 거의 1시간에 1200km 좀 넘어. 1200km. 제주도하고 1시간에 음속으로 가면 1시간에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남아.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 남아. 음속으로 가면. 이해됐어? 라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나 킬로미터 아워로 쓰고 또 평균 속력이 있어. 평균 속력. 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겠지. 이때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하고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에 뭘로 나눠버려? 총 이동거리로 나눠보면 돼. 총 걸린 시간분에 뭐로 나누면 된다고? 총 이동거리로 나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보면 각 과목 수업분의 총합, 점수의 총합으로 나누지. 평균 되잖아.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야,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비교 봐라.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더 빠르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때 이동거리가 길수록 어떻다? 속력은 빠르다. 그리고 보자. 자, 봐봐 얘들아. 등속 운동이 있어. 등속 운동이 있어. 등속 운동이다. 야, 물체에 힘이 작용 안 해. 현실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뭐? 마찰력이나 공기정리는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있냐면 합력이 있어. 합력이란 건 뭐냐? 알짜임이야. 실제로 전하는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할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합력, 알짜임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5N이야. 얘가 5N이야. 반대 방향. 그럼 합력 얼마야? 빵이지.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힘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 힘의 정의가 뭐냐?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안 변하겠지.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한다. 운동한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으로 앞으로 정지나 등속이 나오지. 합력이 알짜임이 없냐?
등속이란 건 뭐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지. 봐라. 첫 번째 등속 운동이 있어. 등속 운동보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시간이 변해도 속력이 일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잡아라 얘들아.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들아 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근데 속력이 일정하니까 시간하고 이동거리하고 무슨 관계야? 필요 관계야.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봐봐.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다중성관 사진.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어. 근데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지. 1초일 때 얼마가? 4m가. 2초일 때 얼마가? 8m. 8m야, 위치가. 그러면, 야, 4m 증가하고 또 4m 증가하고 4m 증가하고 1초당 얼마씩 가는 거야? 4cm씩 가는 거지. 속력이 어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4cm/s로 일정하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야. 이해됐어? 따라서 사진이 찍힌 시간 간격은 1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이동거리는 1초에 4cm씩 증가한다. 그리고 속력은 4cm/s다. 자,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 보자. 등속 운동에서 그래프 보자. 등속 운동에서 그래프 보자. 자, 첫 번째.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다. 기울기는 뭐야? x축분의 y축.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 따라서 기울기가 뭐다? 속력이네.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네. 얘는 속력이 일정한,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 운동이네.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바꾸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때 이 밑넓이는 뭐다? 이 밑넓이는 뭐냐? 가로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밑넓이는 이동거리네.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다? 이동거리다. 그리고 등속 운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해야 돼.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자, 거북이하고 저기 누구냐? 토끼하고 경주를 했어. 그랬더니 VA, VB야. 둘 다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 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했어? 속력이라 했지. 근데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해. 둘 다 등속 운동이 있어. 근데 누가? 토끼가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해. 그러면 얘를 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를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VA, VB가 돼.
그러니까 VA가 더 앞서갔지. 동시에 출발했으면. 동시에 똑같은 데서. 이해됐어? 자, 그리고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므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라고 속력이 기울기가 속력인데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그리고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므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된다. 그리고 등속 운동의 A가 뭐야?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등은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한다. 옆에 봐라. 야, 3번 봐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힘은 실제로는 작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합력이 알짜임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놈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습니다. 운동하는 놈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든. 보자. 힘이 운동하는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을 작용하면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그러나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에어테이블이나 에어트랙 위에서는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등속 운동 그래프가 있지. 자, 그러면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은 A, B 둘 다 등속 운동인데 A가 더 빠르다.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A가 B보다 크므로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리고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은 넓이가 C가 D보다 넓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C의 이동거리가 D보다 길다. 101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풀었냐? 그 다음 보자. 그래서 1번에 다 제일 간격이 큰 구간이 속력이 제일 빠른 거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에 x00 틀린 거 있어? 아니요. 야, 속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야. 방향 신경 안 쓴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3,600m를 이동한 속력과 3.6km/h하고 1m/s하고는 같지? 동그라미. 그 다음 야, A는 25m/s. 야, 60초분에 120m니까 2m/s. 그 다음, 야, 2시간 동안에 72km니까 1시간에 36km/h니까 10m/s지. 봐봐. 야, 72km를 2시간 동안 갔으니까 36km/h잖아. 근데 1m/s가 3.6km/h니까 얘는 10m/s지. 이해됐어? 그 다음 속도 비교는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 B다. 야,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니까 얼마야? 야, 몇 촌이 1초 간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분의 100이니까 5분의 100cm니까 20cm/s지. 근데 야, 20cm/s는 미터/s를 고치면 100cm가 1m잖아. 그러니까 0.2m/s지. 이해됐지? 그 다음 속력은 얼마야? 기울기지. 5분의 20이니까 4m/s. 5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민넓이니까 4 곱하기 5니까 20m. 그 다음 등속운동에는 모노레일, 컨베이너 벨트, 에스컬레이터, 기역, 니은, 리을이다. 떨어지는 공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야. 오늘 여기까지 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